자, 드디어 미분을 시작하게 됐네요. 그 유명한 미분, 적분. 자, 개념이 상당히 어려운 수학이고 하니까 설명을 잘 듣고 개념 공부를 정확히 하고 이제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자, 미분의 개념을 먼저 살펴볼게요. 미분이란 무엇인가? 미분이란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게 미분입니다. 순간 변화율.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뜻이 있어요. 잘게 쪼갠다. 잘게 쪼갠 것. 이렇게 우리가 국어 사전의 의미가 있는데 이 국어 사전의 의미로 미분을 이해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미분이 헷갈려.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게 쪼갠다. 이거 말고 미분이란 순간 변화율을 찾고자 하는 수학입니다. 자, 우리 미분을 좀 하기 전에 우리가 실제로 이 미분은 너희들이 대학에 가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수학이니까 미분의 의미를 조금 예를 들어서 보고 좀 들어가도록 하자.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변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지해 있지 않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학을 가서 배우게 될 전공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다뤄요. 예를 들어서 힘을 주게 되면 물체의 운동이 변화돼. 이런 거 어디서 다루죠? 물리 파트, 물리학에서 많이 다루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물질의 농도를 변화시키면 화학 반응 속도가 변해요. 화학에서 다루는 거고, 그 다음 영양분을 좀 변화를 시켜. 그러면 생명 활동이 변해요. 이런 거는 생물 시간에 우리 생물학에서 많이 다루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투자금을 변화시키면 이익이 변화돼. 이런 거는 이제 경제학에서 많이 다룰 거고, 또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환경을 변화시켜. 환경을 변화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달라져. 뭐 이런 것들은 뭐 심리학에서 많이 다루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대학 가면 많이 다룰 텐데, 이런 것들을 순간 관찰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이 미분이란 수학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수학을 배워서 뭐에 갖다 써먹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나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이 미분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순간 변화율을 다루는 게 이제 미분인데, 너희들이 이제 배워야 될 교과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접근할 건지 먼저 좀 윤곽을 잡고 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전체 윤곽을 좀 잡고 갈게요. 자, 먼저 변화를 다루는 게 무엇인지를 좀 짚고 넘어가고, 그 변화를 이용해서 순간 변화율을 다룰 건데, 그 전에 중간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균 변화율입니다. 평균 변화율을 이용해서 그때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취해서 순간 변화율을 처리할 거야. 극한값, 우리 앞에서 배웠던 단원이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앞에 내가 극한값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미분을 해?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고, 극한값은 뭐였지? 이제 적근값을 구하는 거지. 이제 적근값. 특히 미분은 어떤 적근값을 할 거냐면 아주 미세하게 작아지는 그런 적근값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개념만 알면 충분히 미분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도록 해. 자, 그럼 먼저 변화를 다루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볼까? 변화를 다루는 수학이 뭘까? 변화하는 걸 다루는 것. 그래서 막 뭔가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쭉 관찰해서 뭐 최대를 구하고 최소를 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뤘던 수학이 뭐지? 그렇지. 함수지, 함수. 즉, 함수가 변화를 잘 다룰 수 있는 수학이야.
그지? y 꼴 fx로 표현되는 함수에서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대응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함수가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수학이고 더 구체적으로 그 변화하는 순간순간 변화하는 비율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게 이제 미분이야. 예? 그러면 이때 순간 변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평균 변화를 구한다 그랬는데 이 기호와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길 바래.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x가 변화할 때 y가 변하는 비율, 즉 평균 변화 비율을 찾는 건데 비율은 뭐야? 분수 형태로 정리되지. 이렇게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느냐,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냐 그 비율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기호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자, 요 기호가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어디서 한 거지 이거? 기울기에서 했었지.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 예를 들어서 직선이 있는데 이 기울기는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증가하냐 이것을 계산하고자 할 때 썼었지.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증가하냐. 이때 요 세모 요것을 이렇게 읽지. 델타.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 의미는 변화량을 처리하고자 하는 거야. 또는 증가량을 처리하고자 하는 거야. 응? 명칭으로서 뭐 증분이라고는 표현도 써요. 증분. 어쨌든 변화량, 증가량을 우리가 표현하고자 할 때 델타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x가 증가, 델타 x, 델타 y를 써야지. y의 증가량, 델타 y. 즉 델타 x분의 델타 y는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치? 기울기가 델타 x분의 델타 y. 기억나죠? 그래서 생소한 기호는 아닙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지금 계속 나중에 설명을 계속 할 거니까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표현되지만 실제 그래프에서는 직선의 기울기 값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평균 변화율을 구해서 순간 변화율을 어떻게 구할 거냐? 순간 변화 이렇게 할 거야. 아까 x가 변할 때 y가 변화하는 그런 비율을 제수하는 게 이제 평균 변화라고 그랬어요. 그럼 순간 변화율은 그것을 순간순간 아주 미세하게 찾아내고자 하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 값을 구하는데 x가 변할 때 y 값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때 좀 더 미세하게 보기 위해서 델타 x 값을 아주 작은 값, 미세한 무한수로 보낼 겁니다. 그때 이것을 구하는 것을 이제 뭐가 순간 변화율의 계산 방법이고 이것의 표현을 이제 dy dx 또는 dx분의 dy 이렇게 표시할 거야. d는 뭐냐? 이 d는 미분을 의미한다. 미분. 이거는 미분입니다. 미분이 영어로 디퍼런셜이거든.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따라서 d라고 표시하고 의미는 델타 값이 아주 작아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델타 y, 델타 x가 있을 때 델타 x가 여기로 가면 어떻게? 델타 값이 아주 작아지니까 dx. 그럼 딸려서 델타 y도 작아지니까 dy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미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기호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흐름에 의해서 이제 교과 과정을 이제 이해를 하러 갈 거고 좀 더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 전에 우리가 미분을 조금 더 익숙하게 해서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미분을 조금 더 익숙하게 해서 자꾸 예를 조금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키가 우리가 태어나면 다 키가 다 커요. 그때 시간에 대해서 키가 변하는 그 변화를 살펴보고 이때 미분, 즉 순간 변화율을 한번 관찰하는 연습을 잠깐 하고 갈까? 자, 어떤 사람은 어느 한순간 시간 t 이때 한 점 딱 잡아놓고 어느 한순간 일정한 사람도 있을 거고 조금씩 이게 증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작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커지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이런 사람은 A, B, C라 할까? 자, 그럼 요때 딱 요 순간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계산하지 않아도 대수 비교 정도는 할 수가 있지. 누가 순간적으로 가장 변화가 심한 거니? 당연히 C가 가장 순간 변화율이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A. A는 어때? 변화가 없고. 그죠? 얘는 변화가 한 중간 정도 위치할 거니까 대소관계는 이렇게 됐다. 즉, 이 순간 변화율을 이제 미분으로 바꿔서 해볼까? 자, 요 점에서의 미분 값이 가장 큰 게 누구지? C, 그 다음 B, 그 다음 A. 그렇지. 예? 그러면 좀 더 용어를 갖다가 좀 익숙하게 위해서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날씨를 예를 들어볼까? 날씨가 되게 변화가 되게 심한 날이 있고 변화가 되게 적은 날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미분값을 한번 비교해보자. 예를 들어서 천둥이 갑자기 뻥 치고 그 다음 소나기가 확 내렸다가 그 다음 갑자기 확 해. 이런 날하고 오늘 같은 날 평온해. 응? 기온도 거의 일정하고 평온해. 그럼 미분값이 어디가 더 클까? 그렇지. 앞에 얘기했던 그 날씨. 천둥이 막 천둥 벼락이 치고 갑자기 소나기가 냈다 갑자기 확 해. 이런 건 변화가 되게 심하니까 그건 미분값이 되게 큰 날씨고 후자에서 말했던 것은 미분값이 아주 작은 날씨지. 응? 그 다음에 성격도 마찬가지야. 성격. 그래서 성격이 미분값이 굉장히 큰 사람이 있을 거고 미분값이 굉장히 작은 사람이 있을 거야. 선생님은 어떤 것 같아요? 선생님은 성격의 미분값이 크나?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성격이 되게 다혈질이야. 그런 사람은 미분값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고 성격에 변화가 없어. 그런 사람은 미분값이 아주 작은 사람에 해당될 거야. 그래서 이제 미분을 좀 용어를 한번 연습해 봤는데 어때? 미분이 좀 감이 오나? 자, 미분이 뭐라고?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을 찾고자 하는 게 미분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전체 흐름을 잠깐 살펴봤어요. 전체 흐름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미분, 즉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방식을 수학적 정의와 그래프에서 좀 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을 찾아서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을 찾으러 갈 겁니다. 자, 평균 변화율의 첫 번째 수학적 정의. 수학적 정의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했습니다. 그죠? 수학적 정의. 이것은 단순하게 기호로 표시한 거야. 그럼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는 수학적 정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델타 x분의 항상 x는 y는 아까 얘기했지만 변화를 다루는 거니까 함수를 전제합니다. 함수. 즉 y 꼴 fx에서.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는 뭐로 표현이 가능하냐면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 a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즉 fx 이퀄 a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점을 갖다가 이렇게 두 점을 잡아서 우리가 평균 변화를 조사하는 거야. 자, 이해가 잘 안 가지? 그래서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항상 이 수학적 정의는 그래프와 함께 연관지어서 이것을 기억하도록 해야 돼. 예를 들어서 y꼴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아까 평균 변화율은 어떤 거냐면 두 지점을 잡는 거예요. 두 점. A, B라 할게요. A에서 B까지 변화한 거예요. 이렇게. 변화인데 A에서 B까지 어떻게 변했느냐. 평균적으로 살펴보자는 거야. 두 개 더해서 반 나눴다는 개념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두 지점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 이 값을 조사할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가 a락 하면은 여기는 a 플러스 델타 x가 될 거고 그때 y 값은 여기는 fa 여기는 fa 플러스 델타 x가 될 거야. 따라서 분모는 델타 x고 분자 델타 y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a 플러스 델타 x에서 빼기 fa 하면 델타 y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또 하나의 정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얘를
또 하나의 상수 b라고 봅시다. 그러면 델타 x 값이 뭐가 될까요? 즉, b에서 a를 빼면 되지. 그래서 두 번째 표현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 b 빼기 a분의 여기 델타 x죠? 그 다음 델타 y는 이 값은 또 뭐로 가능하죠? b를 대입했을 때 y 값이니까 fb. 그렇지? 따라서 델타 y 값은 fb 빼기 fa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 자, 꼭 기억합시다. 평균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 수학적 정의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 기호는 델타 x분의 델타 y이고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델타 x로 표현되는 기호, 델타 x가 없는 기호 두 가지를 기억하기 바라요. 교과 과정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 수학적 정의는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다고 그랬고, 여러분이 다뤄야 될 문제도 수식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래프도 많이 다뤄야 됩니다. 따라서 그래프에서 의미도 살펴봐야 되는데, 두 번째, 그래프에서의 의미. 이것을 기하학적 의미라고도 합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두 점. 아까 여기 뭐였죠? 델타 x, 델타 y는 기울기지. 누구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 구체적으로 A점과 B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 요게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가 되겠어요. 따라서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 즉, 직선 A, B의 기울기. 요게 평균 변화율의 그래프상의 의미가 돼. 따라서 수학적으로 이걸 계산해서 구할 수도 있고, 그래프를 해서 우리가 기울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관찰할 수가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순간 변화율을 구하자 해. 자, 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세요. 순간 변화율을 한번 구해보자. 자, 순간 변화율은 우리 그래프에서 어디서 구할 거냐면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할 겁니다. 요 한 점, 좀 더 미세하게, 요 점에서의 순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까요? 그때 방식은 이런 거야. 그래프를 좀 따로 그려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요 점에서 요 점까지 변했던 순간 변화율은 요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인데,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점을 계속 이렇게 접근시키는 거예요. 응? 그러면 기울기가 델타 x분의 델타 y 값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요 점에 접근하겠지. 그러면 기울기도 마찬가지. 직선이 점점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울기가 어떤 기울기가 되냐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접선.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응? 이해가요? 자, 그렇게 구하는 방식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델타 x를 아주 작게, 미세하게 무한소로 보내는 거죠. 순간 변화율의 수학적 정의는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즉 무한소로 보낼 때 이 전체 값을 구하는 거. 여기도 딸려서 다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되지. 무한소로. 그죠? 그러면 얘가 아주 작아지니까 지금 그래프에서 보면 요 점이 점점 어떻게 해? B점이 요 점을 접근하게 되니까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요 접선 기울기. 요게 순간 변화율의 그래프상의 의미야. 즉 순간 변화는 직선 AB의 기울기가 아니라 한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게 그래프상의 의미야. 오케이? 접선의 기울기. 과학 시간에서도 많이 했었죠. 오케이? 실제로 미분을 배울 거야. 미분. 자, 두 번째 정의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정의. 두 번째 정의 요거예요. 자,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델타 x를 쓰지 않은 기호예요. 델타 x는 지금 뭘로 되냐면 b 빼기 a로 우리가 처리했었는데, 이때 아까 평균 변화는 두 점을 잡았지만 순간 변화 요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할 거고 요 점을 이렇게 변화시킬 거야. 그래서
순간 변화에서는 둘 다 A, B, A, B 이렇게 놓으면은 둘 다 상수값인데 하나를 이제 좀 변화시켜야 되니까 하나를 X로 할게요. 이렇게. X로. 즉, 요점을 이제 B로 하지 않고 X로 취할 겁니다. 그러면 델타 X도 B 빼기 A가 아니라 X 빼기 A가 될 거야. 이걸 왜 취했냐면 요점이 이렇게 쭉 이렇게 접근할 건데 요점이 변하니까 변수로 취하려고. 그러면 델타 X 값이 X 빼기 A인 거니까 얘가 또 0으로 가야 돼. 그 말은 뭐야? X가 A로 접근하는 거지, X가. 따라서 이때는 델타 X가 0으로 가는 표현은 리미트 X를 A로 보낸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똑같은 내용이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표현하나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fx가 되는 거니까 델타 y 값도 어떻게 이렇게 계속 접근하다 보면 델타 x가 0으로 가면 델타 y도 딸려서 0으로 가죠? 그래서 눈치챈 사람이 있을 거야. 아, 미분의 수학적 정의는 극한에서 무슨 꼴이다?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다. 항상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정확히 하면 이렇게 수학적 정의 순간 변화를 y 이퀄 fx에서 한 점 x 이퀄 a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한 점 x 이퀄 a에서 순간 변화율을 계산한 겁니다. 그때 기호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기호를 프라임이라는 기호를 나타낸다. 프라임. 대시가 아니라 프라임이에요. 미분한다 이런 기호입니다. 그냥 미분한다. f 프라임 a. x 이퀄 어디서? a에서. 이런 표현입니다. x 이퀄 어디에서? a에서. 그리고 이것을 값으로 나타내니까 개수랍니다. 즉 이것을 똑같은 표현으로 미분 값, 미분 개수 값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정의해 놨습니다. 네? 자, 이런 기호를 책이 잘 써져 있는데 원래는 하나 더 있어요. 기호가. 아까 설명했었죠? 여기요. 미분 나타내는 기호. dy dx 또는 dx분의 dy. 이것도 이제 미분의 기호예요. 그런데 이것은 대략적인 미분의 기호니까 요 점, 즉 x 이퀄 a에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대괄호를 치고 조그맣게 밑에다가 x 이퀄 a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미분을 표현한 기호. 즉 델타 x분의 델타 y 값인데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델타 값이 아주 작아져. 그런 표현. dx분의 dy. x가 어디서? a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프라임의 기호. 프라임은 fx를 미분한다. 이런 기호입니다. 그래서 f 프라임 a, x 이퀄 a에서. 그래서 미분 개수를 표현하는 기호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요. 얘는 이렇게도 표현해. y 프라임 이렇게도. y를 미분한다. x 이퀄 어디서? 조그맣게 이렇게. x 이퀄 a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 y 자리에 fx를 집어넣어서 dfx, dx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x 이퀄 어디서? a에서 이렇게. 그래서 미분을 표현하는 기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프라임 기호, 미분한다. 그 다음 구체적인 미분 기호, dy, dx. 이렇게 해서 미분을 표현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잠깐 이제 정리했는데요. 잠깐 중요한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좀 정리합시다. 자, 미분이 뭐라고요? 미분의 개념은 오케이. 순간 변화율입니다. 순간 변화율.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한 수학적 정의를 이제 미분 개수라고 합니다. 미분 개수. 어느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했다 이런 뜻이야. 자, 그것에 대한 기호, 대략적인 수학적 정의가 이렇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정의가 몇 가지라고 지금?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사실 위에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대표 기호고 이게 두 번째 기호입니다. 바이블은 보니까 이 기호를 먼저 써놨던데 실제로는 이게 더 중심 기호입니다. 요거 두 개를 배우는 이유는 미분을 우리가 집대성했던 수학자가 둘이 있어요. 뉴턴하고 라이프니츠입니다. 요게 뉴턴 방식, 요게 라이프니츠 방식입니다. 요게 나중에 이제 미분 함수로 갈 때 요걸 쓸 거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중심 기호고
요게 두 번째 기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둘 다 다룰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 정의 반드시 머릿속에 쳐놓기 바랍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누구하고 연결해서? 이 그래프하고 연결해서 꼭 암기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분 계수의 수학적 정의의 그래프상의 의미는 뭐라고?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응? 그 다음 기호로는 두 가지. 프라임 기호 dx분의 dy 또는 dy d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y dx 기호, 프라임에 대한 기호 두 가지가 있다는 것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이제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문제를 좀 풀고 갈게요.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이라고 칩시다. 이때 구간 x가 1에서부터 3까지 변할 때 구간을 쓰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한번 구해보고 두 번째는 x 이꼴 1에서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를 구할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간 1에서 3에서 평균 변화율 구해보고 두 번째는 x 이꼴 1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이것을 한번 구할까요? 자, 먼저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구할 수 있는 방식 앞에 리미트 빼고 요거 아니면 요거였어요. 두 개 다 한번 써볼까? 자, 먼저 첫 번째 델타 x분의 f 1 플러스 델타 x 빼기 f1 이것도 한번 적용해보고 그 다음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이것도 한번 적용해볼게요. 자, 먼저 위에 거 1에서 3까지 변했으니까 델타 x가 얼마지? 2죠, 2. 3에서 1 빼니까 2. 오케이. 델타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2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 요거는 구체적으로 1과 3을 다 대입하면 되지. b에다가 3, a에다가 1. 오케이? 그랬더니, 그리고 2분의 x값 3이죠? 그래서 3 집어넣으면 f3 빼기 f1. 이것도 마찬가지. b가 3, a가 1인 거니까 3 빼기 1분의 f3 빼기 f1. 결국은 똑같죠? 자, 그래서 여기서 처리하면 f3 9, 2분의 9 빼기 1 했더니 얼마야? 2분의 8, 4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평균 변화를 구하는 대표적 예였었고요. 칠판이 좀 모자른데 굳이 그래프를 그리면 y꼴 x제곱에서 1에서부터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변했다는 거고 평균 변화율은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를 구했다는 거고 이 기울기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4 이라는 뜻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f'를 한번 구해볼게요. f' 역시 정의가 두 개니까 두 가지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f' 첫 번째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a 대신에 1 플러스 델타 x 빼기 f1 이것도 한번 계산해보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뭘로 갈 때 이번엔 1로 갈 때 a 값이 1인 거니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이것도 한번 계산해서 과연 두 개가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보자. 자, 그랬더니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1 플러스 x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1 플러스 델타 x 전체 제곱 빼기 1의 제곱. 그죠? 뭐 꼴입니까? 델타 x 0으로 보니까 얘도 0으로 가. 얘가 0으로 가니까 1 빼기 1 0으로 가. 무한수분의 무한수입니다. 항상 미분계수는 극한값이 무한수분의 무한수 꼴입니다. 그러면 약분해서 구해야 되죠? 자, 그러면 따라서 델타 x분의 이거 정리하면 1 빼기 더하기 2 델타 x 더하기 델타 x 제곱 빼기 1 했더니 1 없어지고 그 다음 무한수분의 무한수에서 무한수로 가는 델타 x가 약분되죠?
따라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뭐가 됩니까? 분모 1 되고 남는 거는 요거 2 남고 플러스 델타 x가 남았으니까 얘가 0으로 가면 결과는 2 이렇게 되는 거지. 2 이렇게. 그죠? 좀 7, 8 모자라니까 이거는 좀 지우고 두 번째 것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방금 2 나왔습니다. 2. 이 방식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x제곱 빼기 f1 1의 제곱 했더니 역시 x가 1로 가면 얘 뭘로 가요? 무한소. 얘도 무한소, 즉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입니다. 약분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 x 인수분해서 약분하면 x 플러스 1 나오는 거니까 x에 1 집어넣으면 뭐야 돼? 2. 그래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의. 자, 이것의 그래프 의미 잠깐 보면 이런 거죠. y = x제곱이 있는데 x = 1. 요 점에서의 그래프 의미 뭐야? 접선의 기울기지.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는가?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울기가 정확하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순간 변화율, 미분의 정의는 순간 변화율을 구하고자 하는 거고 그때 한 점에서의 미분값, 즉 미분 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수학적 정의, 그 다음에 그래프 의미,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 기호, 프라임 기호하고 여기 지웠네요. dy dx 기호 또는 dx분의 dy x = a에서 두 기호가 있다는 것 꼭 연습장에서 반복해서 써서 단지 암기하고요. 반드시 누구와 함께 기억하라고요, 이거? 그래프와 함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이것을 무시하고 대충 문제 풀면 안 돼요. 완전히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예제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예제 1번. 자, 도전. 자, 예제 1번 도전해 봤나요? 자, 문제 풀기 전에 반드시 아까 정리했던 평균 변화율의 수학적 정의,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 즉 미분 계수의 수학적 정의를 완전히 머릿속에 다 외워서 문제 풀기 바랍니다. 보면서 풀지 말고. 자, 평균 변화율. 아까 수학적 정의 뭐가 있었죠?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도 있었고요.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다음 미분 계수는 앞에다 뭘 집어넣으면 되나요? 여기다? 그렇지? 여기는 리미트 B를 A로 보낼 때, 그다음 여기는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그럼 여기는 사실은 B 대신에 뭘 써야 됩니까? X 써주면 되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이용해서 구할까? 그럼 편한 걸 잠깐 할 건데 아무래도 계산은 요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이거 제곱 계산하려면 이거 다 집어넣어서 제곱 전개하려면 매우 복잡하니까 앞에 정의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 자, 그러면 1번. fx가 2차 함수가 주었을 때 2차 함수의 아주 일반적 표현입니다. x가 a에서 b로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 두 번째. x = c에서 미분계수를 구해서 그게 평균 변화율과 같을 때 과연 c하고 ab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을 한번 해보려는 거야. 자, 1번. 평균 변화율. 첫 번째, 라이프니츠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b 빼기 a분의, 즉 기호로 쓰고 갈까요? 델타 x분의 델타 y는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입니다. 자, 이것을 실제 구체적으로 계산했더니 fp는 밑에다 길겠다. fb는 여기다 x에다가 b를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p, b의 제곱 플러스 q, d 플러스 r 마이너스 그 다음 x에다 a 집어넣으면 p 제곱 플러스 qa
플러스 R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좀 이쁘게 정리하고 싶은데 좀 보이나요? 이거 B 빼기 A 약분될 것 같아. 왜냐면 이거 2차끼리 묶고 1차끼리 묶고 R은 없어지고 그러면 B 빼기 A가 나오죠. 즉 B 빼기 A분의 요 P 2차끼리 묶으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1차끼리 묶으면 플러스 Q B 빼기 A 따라서 약분되죠. 이거? 이쪽도 약분되면 B 플러스 A가 남을 겁니다. 정리하면 P B 플러스 A 더하기 Q 이렇게 정리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미분계수 x 이퀄 c에서 미분계수율이 평균 변화율과 같을 때 c하고 a, b, c 관계를 찾아봐 했어요. 그럼 평균 변화를 계산했으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될 거야. 이것도 둘 중에 이쪽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즉 리미트 b가 a로 접근할 때 원래는 b가 a로 하면 안 되고 아까 뭐라고 했죠? b가 하면 상수니까 변수 x를 써야 됩니다. x가 a로 접근할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이걸 정리해야 돼. 그죠? 아, c에서의 미분이네요. c에서. 이거 c를 잘못했네. c가 돼야죠. c에서 미분일 거니까 x가 c로 접근해야 되고. 자, 그랬더니 리미트 x가 c로 접근할 때 x 빼기 c분에 다 집어넣으면 px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 마이너스 pc제곱 플러스 qc 플러스 r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어요. 미분계수는 항상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기 때문에 무한수로 가는 거 약분됩니다. 즉 x가 c로 접근하면 이거 약분될 수밖에 없어요. 자, 약분하기 전에 먼저 정리합시다. 똑같은 방식으로 r 없애고 먼저 2차 정리하면 p로 묶어서 x제곱 빼기 c제곱 그다음 1차 q로 묶어서 x 빼기 c 했더니 약분되죠? 이건 완전 약분되고 요거는 약분하고 x 플러스 c 남고 자 그래서 정리했더니 x가 c로 접근할 때 요거 p x 플러스 c 그 다음에 더하기 q 이렇게 남습니다. x가 c로 접근하니까 여기 뭐가 되죠? 2c가 되죠 이거. 따라서 정리하면 p 곱하기 2c 플러스 q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 같다 그랬으니까 얘하고 같다고 놓고 c를 a, b, c로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봅시다. p b 빼기 a, b 플러스 a 플러스 q 이꼴 2pc 플러스 q입니다. 이렇게 없어지고 그다음 p도 약분되죠? 남는 건 뭐야? c는 2c는 b 플러스 a인데 2 넘기니까 2분의 b 플러스 c 이렇게 돼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뭐 이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평균 변화율의 수학적 정의, 그 다음에 미분계수의 수학적 정의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거의 문제입니다. 다만 조금 이제 그래프상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 이런 뜻이에요. 모두 이차함수 일반형에 대해서 정리했더니 지금 두 점 A, B의 평균 변화율과 그 사이에 점 C에서의 평균 변화를 조사했더니 딱 중점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지금 B와 C의 중점, B와 A의 중점. 잠시만요. 새벽에 자꾸 찍으니까 자꾸 미스가 좀 나. 좀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2분의 B 플러스 A가 C라고 했으니까 C는 A와 B의 중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런 뜻이야. 모든 2차 함수인데 뭐 아래볼록으로 칩시다. 두 점을 이렇게 잡은 거야. 두 점을 B, 두 점을 C라 할게요. 그럼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고 그 다음 C점을 하나 잡아서 미분계수를 구했더니 이곳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순간 변화율이야. 그때 두 기울기 값이 같아요. 이런 뜻이 됐는데
두 기울을 갔더니 C가 B와 C의 중점이 됐다는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하면 모든 이차 함수에서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뭐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뭐 시험 때 내신 때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은 이렇게 평균 변화율의 수학적 정의,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의 수학적 정의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쪽으로 문제를 자꾸 풀기 바랍니다. 그다음 예제 2번서부터는 중요한데요. 이제 예제 2번 도전합니다. 자, 도전. 자, 도전했나요? 자, 예제 2번. 바이블이 조금, 이 예제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듣고 기본 예제를 조금 예를 들어 줄 테니까 그걸 해결하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 선생님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자, 예제 2번은 앞에서 배웠던 미분 계수의 이해입니다. 미분 계수 정의, 수학적 정의, 이것의 이해입니다. 자, 수학적 정의 두 가지 배웠죠? 뉴턴 방식, 라이프니츠 방식. 그 중에서 무엇을 소재로 한 거냐면 라이프니츠 방식을 소재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고 갑시다. 이런 내용. F'A를 구할 때 A에서 미분계수, 즉 순간 변화율, 라이프니츠 방식은 리미트 X가 A로 바꿀 때, 접근할 때 X 빼기 2분의 fx 빼기 fa 값을 구한 거야. 자, 그런데 요 기호를 살짝 바꾼 겁니다. 바꿔서 이것을 잘 적용해서 미분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쪽은 안 썼네, 선생님이. 좀 이따 쓰고요. 자, 그때 조금 더 미분계수 정의, 요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즉, 여기 안에다가 기호를 여러 가지로 바꿨어요. 미분계수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방식. 자, 이것의 의미는 델타 x분의 델타 y 값을 구하는데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요 전체가 이제 미분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점, 어느 점에서의 미분, 즉 A점에서의 미분 값을 찾는 게 관심이야. 즉 뭐냐면 여기는 없지만 델타 x가 뭔지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어느 점에서 미분 값을 구하는지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잘 보세요. 델타 x는 요게 딱 보고 델타 x 이러면 안 됩니다. 모양이 좀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딱 여기가 델타 x가 되고 여기가 델타 y가 되는 건 맞지만 이 모양을 자꾸 바꿀 거야. 그때 델타 x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모를 보는 게 아니라 x 값의 차를 보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입력 값의 차입니다. 그 차가 델타 x예요. 잘 봐야 돼. 요 두 개. 이게 진정한 x 값이죠. 그 델타 x 값이 여기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어야 돼. 첫 번째, 델타 x 값을 잘 잡아야 돼. x 값의 차. 두 번째, 어느 점에서의 미분 계수인지 찾아야 되는데 그 어느 점, 즉 x 이퀄 a라는 점에서의 미분 값을 찾는 방법은 일치되는 x 값입니다. 즉 일치되는 x 값은 그냥 얘 보고 찾는 게 아니라 요 x 값이 여기죠. 여기 두 가지. 얘는 a야. x가 a로 접근하면 얘는 뭐로 접근하죠? a로 접근하죠. 따라서 이 두 x 값이 정확하게 a로 일치될 때 그 점에서의 값, a 값을 찾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잠깐 도움 줄게. 아까 했던 거. 항상 미분계수는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제일 빨라요. x 이퀄 a, 요 점에서 미분계수를 구할 건데 x를 a로 접근하는 거야. 즉 델타 x분의 델타 y 값인데 델타 x를 0으로 가기 위해서 x를 a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점 이렇게 접근하겠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물론 델타 y도 0으로 갈 거야. 즉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입니다. 즉 델타 x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양 변화를 시킬 때 이렇게 돼요. 잘 봐요. 이제 이런 데다가 변화를 많이 줄 거야. 이제 이런 데다가. 여기입니다. 예? 즉
요 점을 갖다가 x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1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x 플러스 1 그러면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 x 플러스 1 들어갈 거야. 그럼 델타 x가 뭐가 되지? 델타 x 값은 x 플러스 1 빼기 a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것은 x 플러스 a가 a로 간다는 거야. x 플러스 1이. 그죠? 저 똑같이 쓰면 x가 a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자꾸 익숙해져야 돼. 오케이? 자, 따라서 이 안의 값에 이게 x가 아니라 x 플러스 1이 들어가도 우리가 충분히 델타 x 값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점에서의 미분계수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1번을 볼게요. 아니야, 하나 조금 더 연습해볼까? 그럼 이걸 선생님이 지금 말로 했는데 좀 기호 잠깐 표시해 볼게요. 리미트. 만약에 x가 a로 접근해. x 빼기 a분의 f x 플러스 1 빼기 요건 그대로 있구나. 오케이. 다른 거 예를 들게요. 리미트 아니다. 조금 힘들려나? 아무튼 문제를 풀면서 잠깐 봅시다. 자, 그럼 볼게요. 자, 기호가 보니까 정확한 미분계수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죠? 보니까 많이 어지럽습니다. 어쨌든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하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미분계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델타 x를 먼저 잘 찾아야 되고 어느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비교되는지 찾아야 되는데 그때 델타 x는 요 두 값의 차가 델타 x가 됩니다. 왜? 진정한 x 값은 요 값이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x 플러스 1 빼기 a 요게 델타 x죠? 그게 분모에 있어야 돼 일단. 봤더니 분모에 없어. 좀 복잡한 모양이야. 그러나 믿음을 가지세요. 요 모양이 분모에 없으면 미분계수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잘 변형하면은 요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보여요? 어떻게 하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인수분해하면. 즉 x 빼기 a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a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여기 델타 x가 여기 들어가 있지. 여기 델타 x가. 그지? 그래서 이를 이쁘게 잘 쓸 수가 있어요. x 플러스 1 빼기 a분의 fx 플러스 1 빼기 fa. 그리고 필요 없는 얘는 옆으로 뽑아내서 곱하기 x 빼기 a 빼기 1분의 1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리미트 x가 a 빼기 1로 간다는 그 의미는 요걸 x 플러스 1이 a로 간다는 의미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래프에서 요 의미야. x 대신에 요거 집어넣을 뿐이야. 이렇게 모양 바꿔서. 따라서 x가 a로 접근하는 것은 x 플러스 원래 단순한 기호는 x가 a로 접근하는 건데 이 문제는 x 플러스 1이 a로 접근하는 거야. 따라서 여기는 정확하게 뭘로 돼요? 미분계수 정의가 되죠? 따라서 요거는 뭘로 접근합니까? f 프라임 뭔가로 접근하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어느 점에서의 미분계수지 이걸 찾아내야 돼.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일치되는 x점이라고 했어요. 일치되는 x값. 즉, 요 점도 a. x가 a로 접근하면 x가 a로 접근하니까 요 점도 a. 따라서 a인 점과 요 x 점이 a로 접근하는 거니까 뭐가 되냐? 이렇게 접근하니까 x가 a로 접근하니까 딱 요 점에서의 두 점의 기울기, 즉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그지? 따라서 보는 거야. 일치된 x값이 a가 맞나 살펴봤더니 얘는 a인 거고 x 플러스 1이 a로 접근하는 거니까 어느 점에서의 미분값을 구하는 거야? 그렇지. a에서 미분값을 구하는 거야.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따라서 얘는 f 프라임 a인 거고 곱하기 얘도 따로따로 이제 극한값을 취하면 되니까 얘 따로 그 다음 여기도 리미트 x가 a-1로 접근하는 것을 따로 적용했더니 뭐가 됩니까? x가 a-1로 접근해. 그러면 얘 없어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그럼 따라서 얘하고 얘를 곱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자, 바이블 문제가,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를 좀 집어넣었어요. 자, 요게 조금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쉬운 예를 잠깐 집어넣고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지울게요. 밑에 2번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쉬운 예를 잠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 리미트 x가 1로 접근할 때, x 빼기 1분의 fx제곱 빼기 f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좀 간단한 거. 확실한 미분계수는 아니죠. 여기 보니까 비교하니까. 그지? 그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델타 x 값을 찾고 어느 점에서 미분값인지 찾아야 돼요. 즉 얘를 f 프라임 뭐 이렇게 바꾸려면 먼저 델타 x분의 델타 y 모양이 정확히 돼야 돼. 자, 델타 x 값은 요게 델타 x가 아닙니다. x 값의 차는 요 차가 x 값의 차야. 그럼 뭐죠? x제곱 빼기 1이죠? 따라서 이 분모에 x제곱 빼기 1이 있어야 정확하게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됩니다. 그러면 그 모양을 만들어줘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x제곱 빼기 1이 되려면 분자 분모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지. 그럼 얘하고 얘가 곱하면 저게 뭐가 돼요? x제곱 빼기 1이 되죠?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 델타 x가 x제곱 빼기 1이고 밑에 델타 x가 있고 따라서 여기도 델타 y가 정확하게 되니까 얘는 정확하게 미분계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 얘는 따로 이제 이건 빠졌으니까 x 플러스 1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주면 돼요. 따라서 얘와 얘를 따로따로 x가 1로 보낼 때 극한값을 처리하면 얘는 미분계수 f 프라임 뭐 얘는 그냥 극한값 대입하니까 2. 자, 이제 어느 점에서 미분값이 찾아야 되는데 어느 점인가요? 일치된 x값. 얘는 1인 거고 얘도 1로 접근하는 거니까 x가 1로 접근하면 x제곱도 1로 접근해. 그러니까 어디서 미분? 그렇지. 1에서의 미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아까 거보다 좀 쉽지 않나요? 잘 체크하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 먼저 고민 도전해보고 설명 듣기 바랍니다. 역시 앞에 완벽한 미분계수는 아니고요. 미분계수와 유사하게 생긴 극한값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바꾸라 했으니까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모양을 만들어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건 좀 분자가 굉장히 어지러워요. 보니까 뭐 AFX, XFA 막 섞여 있습니다. 자, 이때 요거는 요거에 좀 집중합시다. 일단 요 미분계수에서 요건 있잖아. 여기 없죠, F. 따라서 요거는 앞에다가 FA가 필요해요. 뭐 빼기 FA. 근데 기본 여기 A가 있으니까 AFA. 요걸 한번 넣어줍시다. 그럼 빼면 안 되니까 원위치하기에서 더하기 AFA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정리했더니 x제곱 빼기 a제곱분의 얘에 a로 묶으면 a fx 빼기 fa 그 다음 빼기 x 요거는 보니까 fa가 공통이죠? 그러면 fa로 묶으면 x 빼기 a 이렇게 되죠. 그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그랬더니 이만큼 미분계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어떻게? 델타 x가 x 빼기 a인 거니까 이것도 x 빼기 a가 위치하면 돼요. 따라서 이것도 인수분해서 필요 없는 것을 옆으로 빼내는 거야. 즉 x 빼기 a 곱하기 x 플러스 a. a 그대로 때려오고요. 이거 밑으로 이렇게.
빼기, 이것도 따로따로 각각 취하면 x제곱 빼기 a제곱분의 x 빼기 a fa 이렇게 되니까 역시 이것도 무한수분의 무한수가 되죠. 여기는 이제 미분계수가 존재하고 요거부터 처리하면 얘는 정확하게 미분계수가 됩니다. 그죠? 따라서 뭘로 접근합니까? 이거는 f a. 얘는 어떻게 되죠? 이거 그냥 다항함수 극하니까 그냥 바로 대입하면 2a분의 a, 즉 2분의 이렇게 되겠지. 네? 이것도 마찬가지. 무한수분의 무한수예요. 얘 때문에. 그러면 얘 약분 되죠? 얘하고 얘 약분하면 x 플러스 a가 남지. 그러고 나서 다시 대입했더니 빼기 2a분의 fa 이렇게 남죠. 그러면 이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바이블이 조금 예제 문제 치고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열심히 하고 나중에 선생님 풀어보고 잘 안 되는 건 영상 그 개인 수업할 때 질문하기 바랍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야 돼. 자, 예제 3번 도전합니다. 자, 도전! 자, 이제 3번도 미분계수 정의 2의 파트 2입니다. 이번에는 미분계수 정의 중에서 아까 했던 그 뉴턴 방식의 정의 요겁니다. 요거 A입니다. 즉 f'A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요거였죠? 요거에 대한 이해입니다. 즉 이걸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이쪽 모양을 막 변화를 시켜서 유사한 모양을 주고서 이것을 정확하게 미분계수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것도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잠깐 봅시다. 첫 번째, 델타 x를 구체적으로 여기는 줬는데 딱 델타 x 모양 줬는데 여기 델타 x라고 잘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다가 보통 많이 쓰는 게 h를 많이 씁니다. h. 그러면 여기서 이제 h 이렇게 들어가면 정확하게 f'a가 돼요. 주의사항은 h가 반드시 델타 x가 되는 건 아니고요. 모양이 바뀔 때 델타 x를 잘 찾을 수 있어야 돼. 그 델타 x는 아까 얘기했지만 델타 x는 뭐죠? x값 변화량, 즉 x값의 차이를 계산해야 돼. x값 차는 요게 아니라 요게 x값의 차이입니다. 두 값의 차가. 그랬더니 두 x값 차가 뭐가 돼요? h가 되죠? 그 h가 정확하게 분모에 위치하면 돼. 그럼 정확하게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는 거고, 두 번째, x 이꼴 a에서 미분계수인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일치되는 x값을 찾는 거야. 즉 일치되는 두 x값. x값이 여기죠? 진정한 x값은 요거는 a인 거고, h가 0으로 접근하면 얘가 0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얘도 a로 접근해. 따라서 두 가지 점을 a로 x 이고 a로 접근하는 거니까 일치되는 x값은 a야. 자,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합니다. 두 점을 지나는 평균 변화율을 델타 x, 요걸 갖다 h로 쓸게요. 요거 델타 x가 h가 되는데 h가 0으로 보내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요거 y 값이 fa, 이것이 fa 플러스 h. 즉 델타 x 값은 x 값의 차인데 여기에 막 뭔가 변화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을 보면 되죠. 요 값의 차가 델타 x야. 그 값이나 요 값의 차나 똑같지만 어쨌든 그래프에서 요걸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두 값의 차는 요 값의 차가 되는 거죠. h. 그다음 일치된 x 값은 요 점이 이렇게 접근하면서 이 두 점이 서로 나중에 이렇게 접근하니까 이렇게 일치가 돼야 돼. 요 점으로. 따라서 x 이꼴 a와 h가 0으로 접근하니까 얘도 a로 접근하지. 그지? 오케이. 그것을 요 안에 있는 x 값에서 찾는 겁니다.
오케이? 조금 어렵죠? 이해 갑니까? 자, 그럼 그거에 대한 예제를 조금 풀려고 하는데 이유는 뭐냐, 여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쉬운 걸 잠깐 볼게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2h 빼기 fa 이런 거 한번 해결해보죠. 자, 델타 x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델타 x가 h no 아닙니다. 두 x 값의 차가 델타 x입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2h죠? 따라서 분모의 델타 x가 되려면 정확하게 2h가 위치해야 돼. 그러면 여기 2 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변화가 없죠? 그렇게 해야 얘가 진정한 미분계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f'으로 변할 거고, 그 다음 어느 점에서의 미분값인 조사를 해야 보니까 여기도 a, h가 0으로 가면 여기도 a로 접근해. 따라서 ax 이꼴 a에서 미분이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곱하기 2 하니까 이 극한값은 2 곱하기 f'a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유사하게 생긴 미분계수를 봤을 때 미분계수 모양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정확히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를 잠깐 보니까 지금 두 개 모양을 갖고 있어요. 두 개 모양. 미분계수 요게 모양을 두 개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죠. 뭔가 이게 필요해요. 뭐죠, 여기? 따라서 만들어준다. 빼기 fa. 그럼 그냥 만들 수 없죠? 여기 더하기 fa. 그러면 미분계수가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따로따로 쪼갤게요. 그랬더니 요거 fa 플러스 h 빼기 fa 마이너스를 묶을게. 그럼 요거는 f a 마이너스 h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 묶였으니까 빼기 fa. 그지?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우리가 두 개의 미분계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델타 x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자, 차이를 봤더니 델타 x가 뭐예요? 이거는 h죠? 그대로 델타 x가 위치합니다. 따라서 이쪽은 h가 0으로 가면 미분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니까 f'a가 될 겁니다. h가 0으로 가면 a. 자, 여기야. 역시 여기도 델타 x를 봤더니 델타 x는 뭐예요? 두 개 차를 봤더니 마이너스 h죠? 따라서 여기에 델타 x가 위치하려면 마이너스 h가 위치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하면 여기도 뭐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플러스 하고 이쪽에 정확하게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됐으니까 f 프라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때 얘도 a고 h가 0으로 가면 얘도 a로 접근하니까 이것도 a에서 미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럼 결국 2의 f 프라임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오케이. 그럼 2번도 해볼까요? 2번. 보겠습니다. 비슷합니다. 역시 모양을 봤더니 어지러운 모양이 있어요. 얼지 마세요. 어쨌든 미분계수에서 a 플러스 뭐 이런 모양이 두 개가 위치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 같은 방식으로 여기에 빼기 fa가 필요하죠. 그럼 여기도 이번 더하기 fa. 했더니 이쪽 h분의 f a 플러스 mh 빼기 fa. 그 다음에 이건 빼기로 할게요. h분의 f a 마이너스 nh 빼기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fa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델타 x가 위치해야 되는데 델타 x는 두 x 값의 차입니다.
따라서 델타 x는 mh죠. 따라서 여기 m 이렇게 해야 델타 x가 되고 앞에다가 m 이렇게 붙이면 변화가 없을 거야. 그럼 따라서 그쪽은 m 곱하기 이 전체가 미분계수가 되고 a에서의 미분 맞죠? h가 0으로 가면 이것도 a로 접근하니까 f 프라임 a. 그죠? 그리고 델타 x를 봤더니 두 x 값의 차 뭐예요? 마이너스 nh죠?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nh가 위치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n을 곱하면 더하기 n 이렇게 하면 되지. 따라서 더하기 n 곱하기 요게 f 프라임 하고 일치된 x 값 a 이것도 h가 0으로 가면 여기 0으로 가니까 a로 접근하죠.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나와야 하나요?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죠. 그죠? 자, 조금 까다로웠는데 거기 개념 넓히기 옆에 이제 숫자 바꾸기하고 표현 바꾸기 열심히 풀어보고요. 개념 넓히기는 요거는 지금 단계에서 풀기 어렵습니다. 요건 다음 수업 미분 가능성을 설명을 들어야 풀 수 있는 문제니까 2-3번, 3-3번 개념 넓히기는 미분 가능성 설명할 거예요. 그거 듣고 나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